있어요. 이거 원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지금 바꿔낸 거고, 그림은 정규분포를 따르는 두 확률 변수 x, y의 정규분포 곡선이다. 아마도 얘가 평균이 40이고 50이니까 40. 이게 확률 변수 x가 되겠고, 이게 y의 정규분포 곡선인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x는 40, 부분의 넓이를 s1, 이쪽의 넓이를 s2라고 했습니다. 이쪽의 넓이가 s2, s1이에요. 이 부분. 이게 s1, s2입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s2-s1을 구하라고 했죠. 두 넓이의 차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걸 배운 적이 없지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곡선이라고 하면 끼케야 원 정도밖에 못 구합니다. 그럼 얘에서 얘를 뺀 건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지금 넓이를 각각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에요. 넓이의 차만 구하면 되잖아. 내가 구할 수 있는 건 여기서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뺀다라고 하면, 그럼 이 부분은 공통 아니야? 주황색에서 노란색 넓이를 뺀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공통이니까 뺄셈 되고 s2-s1 나오기. 노란색에서 주황색 빼면 맞아? 노란색에서 주황색 넓이를 빼면 이 부분은 공통이니까 그냥 없어질 거고 얘에서 얘 뺀 거 나올 거예요. 그럼 S2는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40부터 50까지지. 얘는 확률 변수 X야 Y야? Y지. 여기서 40부터 50까지 얘는 X죠. 이걸 빼주시면 S2-S1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공통되는 부분은 나는 몰라. 모르는데 그냥 뺄셈 될 거 아니야 서로. 그럼 각각 마지막은 똑같다라고 했어요. 표준화. 얘에서 얘가 속한 집단의 평균, 즉 50 빼고 5로 나누고 50 빼고 5로 나눴으니까 표준화하면 얘는 Z가 됐을 거고 50 빼는 순간 빵이고요. 얘는 확률 변수 X니까 왼쪽 빼야 됩니다. 40 빼고 0이고 40 빼고 10으로 나누고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얘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좌우 대칭이니까 이 값을 읽어내시면 되겠고 이 값에서 이 값 빼주시면 되겠죠. 읽어내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조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2번. 이거 굉장히 어려워서 제가 시스템은 조금 건너려고 했는데 22번도 무려 수능 기출이라 보고 넘어갈게요. 족발 먹어야겠다. 일단 고기 굽기는 귀찮다. 자, 9-22번. 9-22번 여러분들 책에 별표 한 100만 개 쳐주시고, 얘가 통계 여기까지 배운 한도 내에서는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말뜻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재래시장이 뭔지는 알죠? 아니? 요즘 너희들이 무식하다는 소리를 내가 하도 많이 들어서 재래시장은 알지? 그냥 시장이에요. 뭐 떡볶이 팔고 길거리에서 뭐 이런 시장을 말하는 거고, 재래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 자, 모든 통계 문제의 기본은 뭐가 확률 변수인지 먼저 가늠을 하셔야 돼. 지금 여기서 확률 변수는 첫 줄만 읽어도 알 수 있죠. 뭐가 확률 변수니? 이놈의 평균 표준 편차가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를 제가 x라고 했을 때 x는 정규분포를 따라간대. 평균 1740 단위 생략하고 표준 편차는 500. 자, 이렇게 따라간다는 얘기죠. 그 다음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이상인 경우에 15%. 그럼 평균적으로 집에서 시장까지의 거리가 1.7km인데 거리가 2km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 중에 15% 그리고 2000m 미만인 고객 중에도 5%는 자가용을 이용한대요.
뭐 저 같은 사람이네. 걷기가 귀찮다는 얘기죠. 걷기가 귀찮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온다고 한다.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한다. 이 네 번째 줄부터가 포인트인데 나는 선택을 했어. 누군가를. 근데 그 선택한 누군가는 반드시 자가용을 이용하여 시장에 온 고객 중에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한 명은 분명히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지. 자가용 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확률입니까? 여기서부터. 주사위를 던졌다. 짝수의 눈이 나왔을 때 사람을 한 명 뽑았다. 자가용을 타고 온 사람이었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조건부 확률이죠. 통계랑 조건부 확률 짬뽕해는 문제예요. 오케이. 그럼 그 고객이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장에 오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두 가지입니다. 언제 있습니까? 첫 번째. 2000m 이상이어서 15%. 2000m 이상 떨어진 점에서 거주했는데 이 중에 15%랑 또 언제 있냐면 그냥 한글로 쓸게. 2000m 미만인데 집이 가까운데 걸어가지.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5%는 자가용을 타고 왔다는 얘기죠. 소수입니다. 소수. 그러니까 그럼 내가 뭘 먼저 구해야 될까? 뭘 먼저 구해야 되지? 이 집단에서 랜덤으로 한 명을 골랐을 때 거리가 2000m 넘은 데서 사는 사람일 확률을 먼저 골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걸 먼저 구해볼게. 지금 X는 거리야. 거리인데 이 집단에서 제가 랜덤으로 한 명을 뽑았을 때 집 거주 지역까지의 거리가 2000m가 넘어가는 사람일 확률. 자, 표준아. 얼마 빼야 돼? 2000에서. 1740 빼고 뭘로 나눠? 500으로 나눠. 이거 정확히 뭘까요, 근데? 0.5이죠. 2분의 2 곱하면 1000분의 520이니까 이게 0.52란 얘기예요. 그럼 당연히 출제자가 주어졌겠지. 0부터 0.52까지가 0.2면 0.52 이상이면 0.3이지. 맞아? 이게 뭘 나타내는 거니? 집으로부터 재래시장까지의 거리가 2000m 넘는 사람일 확률이 0.3이라는 얘기예요. 30%. 그럼 얘는 2000m 미만인 애는 당연히 얼마겠니? 0.7이겠죠. 0.7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오. 예전에 배웠어. 조건부 확률. 조건부 확률은 결국은 이런 확률이니까 분수식의 꼴인데 일어난 사건의 확률이 분모에 가고 내가 기대하는 사건 확률이 분자에 가면 되지. 그럼 일어난 사건은 내가 한 명을 뽑았더니 자가용을 이용했대. 자가용을 이용할 확률이 멀리 살아서 그 중에 15% 이런 경우도 있고 가까이 사는데 이 중에 5% 이게 한 명 뽑았을 때 자가용 이용했을 확률이죠. 근데 이 중에 내가 기대하는 게 뭐야? 2000m 미만 이거죠. 자, 맞습니까? 분모 분자에 귀찮으니까 다 1000 곱하자. 그럼 소수점 얘 두 개 땡기고 하나 땡기면 이게 35고요. 얘도 똑같이 35겠죠. 얘 하나 땡기고 두 개 당기면 45죠. 80분의 35지. 80분의 35니까 얼마 나오겠니? 16분의 7이지. 됐습니까? 자, 개중요한 문제야. 개중요한 문제고. 자, 정리하실 분이 있으면 정리하시고.
9-22번은 학교 시험에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아이고, 문제도 길다. 자, 9-23번. 어느 양궁 종목에서 사용하는 표적지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 4, 6, 20cm, 2cm씩 증가하는 10개의 동심원으로 되어 있다. 자, 동심원이라는 얘기는 중심이 같은 원들의 집합을 동심원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려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2,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이거 2고 이 간격 똑같이 계속 그려진다는 얘기죠. 지금 표적이 20cm까지 그려져야 돼. 이만하게 그려지겠지. 뭐 하지 않았어? 뭐지? 틱틱 뭐 이거 아무튼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x가 0에서 2 사이면 10점. 여기 속하면 10점. 10. 2부터 4까지에 꽂히면 9점. 양궁 봤니? 본 적 있죠? 9점. 4부터 6까지에 꽂히면 8점. 뭐 이렇게 꽂힌대. 자, 20이 넘어가면 빵점. 그러니까 관역에 맞추지 못하면 빵점이란 얘기고 마지막 영역에 속하면 1점이란 얘기입니다. 편의상 뭐 마지막 영역은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1 꽂히면 1점이란 얘기죠. 맞아. 근데 표적지의 중심에서 화살이 꽂힌 곳까지의 거리, 이게 확률 변수지. 거리가 평균 4,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100발의 화살을 쏘았을 때 8점을 득점한 화살의 개수 y의 기대값을 어쩌고저쩌고 구해주세요. 아이고 머리 아파. 자, 그럼 8점을 득점할 확률이 얼마입니까? 8점을 맞으려면 여기 꽂혀야 되지. 원의 중심부터 이 화살이 꽂힌 점까지의 거리가 4 이상 8 미만 4초가 6 이하겠죠. 등호는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경계에서. 얘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 도대체 8점을 맞을 확률, 화살을 던졌을 때 오케이? 그럼 표준화 4 빼고 1로 나눠. 이렇게 되겠죠. 맞니? 0부터 2까지. 자, 그럼 얘는 표에서 읽어달래. 표가 있니? 9-20에 표 있습니다. 0.48이네요. 맞지? 여기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0.48이 뭐냐면 내가 화살을 쐈을 때 8점을 맞출 확률이라고 보면 되죠. 그렇지 않아? 화살을 쐈을 때 8점 득점할 확률이야, 이게. 에잉. 근데 이 문장들에 숨어 있는 게 그러면 8점 득점할 확률이 변화가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묵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배가 아프든 코로나에 걸렸든 얘는 그냥 강철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멘탈이라서 8점이 그냥 계속 0.48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시행을 몇 번을 하겠대? 100발. 그러니까 얘도 문제가 반이 끊겼어. 여기까지는 정규 분포고 이 다음부터는 이항 분포지. 어떤 궁사가 화살을 쐈을 때 8점 맞을 확률은 변함이 없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변함이 없는데 100번 시행하겠다는 얘기죠. 100번 쏘겠다는 얘기 뿅뿅뿅. 그러면 y는 이항 분포를 따라가는구나. 100번 시행할 거고 내가 기대하는 사건의 확률은 0.48이죠. 그럼 마지막에는 이 기대값이 그대로 평균이라고 했죠. 48. 간단하네. 마지막은 쉽지.
됐쇼? 아이고. 자, 그 다음에 24번. 2, 3, 5가 적혀 있는 카드가 각각 2장, 3장, 5장씩 있대. 뭐 이 카드는 아니지만 그냥 구슬같이 적읍시다. 2가 적힌 카드가 2장, 3이 적힌 카드가 3장, 5가 적힌 카드가 5장. 뭐 이렇게 있답니다. 자, 여기서 임의로 3장의 카드를 뽑아 숫자를 확인한 후 다시 섞는다라고 했어요. 다시 섞는다는 얘기는 원상복구 시키겠다는 얘기죠. 다시 무언가 카드를 뽑았을 때 확률의 변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 시행을 448번 정말 한심하지만 왜 이런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448번 했대.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무슨 분포니? 카드를 다시 돌려놓는다라고 했으니까 제가 무언가 카드를 뽑을 확률에 변함이 없어. 확률이 변함이 없다는 얘기는 각각의 시행은 다 독립이라는 얘기고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얘기고 이 같은 뻘짓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얘기는 이항분포라는 얘기지. 여기까지가 수학에서 말하는 게. 왜 좋아하지? 왜 저러지? 학교 가니까 좋니? 자, 새 카드에 쓰여있는 숫자의 합이 9 이하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난 뭐 구해야 되겠어? 9 이하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지. 그지 않니? 9 이하일 확률을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9 이하가 나오려면 제가 3장을 뽑았을 텐데 뭐뭐 뽑는 경우가 9 이하입니까? 2, 2, 3 같이 뽑아도 되고 3, 3, 2를 뽑아도 되고 5를 한 장이라도 뽑으면 되나? 되네? 이렇게 많아? 첫 번째 이런 경우 있을 거예요. 5가 기준이 되겠네요. 5가 크니까 5를 안 뽑는 경우랑 5를 뽑는 경우로 나눠볼게. 9 이하인 확률 구하는 거야. 9 이하면 그냥 여기서 3장 뽑으면 3개 아무리 더해도 9밖에 안 나오죠. 그지 않아? 3, 3번 뽑아도 9잖아. 자, 전체 카드가 이건 5를 안 뽑았을 때 5를 안 뽑으면 2랑 3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저기 5장 중에 3개 아무거나 뽑아도 다 9 이하예요. 두 번째는 5를 뽑는다. 2개는 뽑을 수 있을까? 없어요. 2개를 뽑는 순간 10이니까 9 이하가 될 수가 없어. 그럼 5를 뽑을 때는 반드시 몇 장만 뽑는 거? 한 장. 그럼 5, 5장 중에 한 장을 제가 냉큼 뽑았어. 그 다음에는 3, 3 뽑을 수 있니? 2, 2는 뽑을 수 있죠. 되는 거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 3 못 뽑잖아. 3, 2도 못 뽑네. 2만 2번 뽑아야겠네. 맞니? 5개, 10개 중에 3개를 뽑는데 그 중에 5 하나를 뽑고 나머지 2개는 여기서만 뽑아야 돼요. 2만 뽑아야 돼. 그치? 뭔가 이상하다. 왜 5C2야? 미친놈이네. 2C2죠? 자, 10C3은 120이죠. 120분의 이건 1이고 얘는 120분의 5C이니까 10이죠. 그럼 120분의 15지. 둘이 더하시면 120분의 15가 결국 뭡니까? 8분의 1이죠. 8분의 1이 제가 한 번 시행했을 때 세 숫자의 합이 9 이하인 카드를 뽑을 확률입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마지막에 끝났네. 그럼 9 이하인 횟수는 이항분포를 쫓아가는데 이 시행을 448번 할 거고 내가 기대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8분의 1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하라는 건 x가
49 이상 70 이하일 확률을 구하래.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듯이 이항분포 중에 시행 횟수가 25번 일반적으로 충분히 시행 횟수가 많으면 근사적으로 뭘로 풀라고? 정기분포로 푼다며 근사적으로. 그럼 이항분포랑 정기분포는 여기다 적는 게 다르죠? 얘는 평균 적어야 되지. 얘랑 곱하면 얼마? 아, 계산 싫어. 56이래. 거기다 8분의 7 곱하면 49래.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에 이거 표준하고 계산하시면 되죠. 그 과정은 제가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됐죠? 자, 드디어 집 가자고? 여기도 한번 물어봐야겠다. 중요한 질문이야.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이 학원에서 수업을 듣는데 얘들아 관심 좀? 아무도 관심이 없어. 주 3일 수업이 낫다. 2학년이랑은 관계없어요. 주 이틀이 낫다. 난 학원 다니기 싫다. 뭐야. 그냥 의견만 제시해줘. 주 3일이 낫다. 수학학원은. 아니 정규 수업만. 여러분들이 고1이다라고 생각을 해봐. 월수금 이런 식으로 주 3일이 좋다. 나는 4시간, 2시간이더라도 이틀이 낫다. 그 양반은 원래 좀 특이해. 유니크한 양반이야. 짜증나. 내가 왜 전걸 줬을까? 일단은 그러면 제가 설명을 먼저 하고 쉬는 시간을 뽑아드릴게. 자, 드디어 대망의 통계 끝이 보입니다. 10단원이죠. 여기는 모든 통계 단원이 그렇지만 제가 용어를 설명드렸을 때 용어의 차이점과 어디 쓰임새를 모르면 문제 하나도 못 풀 거예요. 굉장히 어렵진 않아. 어렵진 않은데 용어 자체가 좀 생소해. 우리는 이제 뭘 할 거냐면 단원명에 써 있는데 확률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확률 구하는 단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통계 왜 배우겠니? 써먹으려고. 어디다 써먹을까요? 라고 보면 어떤 자료에 조사를 한 후에 현재 상태도 알아볼 수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적절하게 예상하고 유추하려고 통계라는 교과목을 배울 텐데, 자, 일단 용어를 먼저 볼게. 모집단. 모집단은 통계조사에서 예를 들면 제가 한국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한다라고 해봅시다. 이 전체를 모집단이라고 해요. 모집단은 조사의 대상이 되는 집단 전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거 좀 남녀 차별 아니니? 왜 부집단이라고 안 하고 모집단이라고 하죠? 아무튼 어미 모자를 써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전국 학생의 키의 평균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조사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전수조사. 전수조사는 뭘 것 같니? 그냥 이름만 봤을 때. 숫자는 머리 숫자고 전체를 직접 조사 대상 전체를 진짜 다 조사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조사의 방법이 있습니다. 용어 정확히 알아주시오. 나중에 추정할 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표본조사라는 말에서 딱 알 수 있을 텐데, 모집단에서 뽑은 일부, 일부를 조사하는 걸 표본조사라고 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책에 보면 이제 265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릴 텐데, 가끔 잘못 알고 있는 학생들이 많고 나이가 저만큼 먹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자,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볼게. 둘 중에 뭐가 더 편할 것 같아? 표본이 더 편하겠죠. 전수조사는 대상 전체를 조사해야 되고 표본조사는 표본만 조사하면 되니까 일단 전수조사가 더 어려워 보여. 어려워 보이는데 가끔 착각하는 게 전수조사가 좋은 거고 표본조사가 나쁘다라고 같이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뭐 사회 시간에도 배운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왜 아닐까? 이건 아셔야 되니까 제가 주황색 글씨로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김재용이야. 갤럭시를 만들었어. 애플이랑 경쟁을 해야 돼. 내구성이랑 이제 뭐 하드웨어 테스트를 하려고 그러는데 핸드폰의 수명을 한번 조사해 보고 싶어. 열심히 핸드폰을 만들었는데 자, 그럼 핸드폰 수명 조사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하려면 제가 공장에서 갤럭시를 한 1000대를 찍습니다. 찍고 1000대가 다 고장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 그지 않습니까? 무슨 애로사항이 생기니? 시장에 내다 팔 물건이 없죠. 갤럭시가 다 고장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아이폰 한 20 나오겠지. 시장에서 퇴출이 될 거고, 마찬가지 이유로 뭐 백열 등의 수명, 혹은 이건 조금 불쾌한 예시일 수도 있는데 중국의 인구조사 이런 거 전수조사 자체가 어렵습니다. 왜 안 될까? 조사하는 순간 이미 저쪽에서 죽고 여기서 또 태어나고 인구 땅덩어리가 너무 넓기 때문에 전수조사 자체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에게 앞으로 인생 살면서 조금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전수조사가 무조건 좋고 유리하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고 불합리한 경우도 있어요. 자,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과서에도 다 실려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고, 이건 교과서에 실려 있지 않은데, 예를 들면 뭘까? 우리 아파트 단지 평균 연봉을 구하고 싶어. 조사를 했어. 1동 가서 연봉 3천이래. 4천, 5천, 6천, 7천, 1억. 근데 맨 마지막 집에 이재용이 살고 있어. 잠깐만. 이재용 회장이 요즘 무보수로 근무하고 있죠. 아무튼 돈 받는다고 치고 연봉이 100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아파트의 평균 연봉은 어마어마하게 뛰지. 그게 합리적인 결과니 근데? 절대 합리적인 결과가 아니죠. 아주 이상한 정규분포를 벗어나는 좀 이상한 표본이 하나 섞여 있어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불합리한 결과가 나와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표본 조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봐봐. 뉴스를 가끔 보면 우리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막 서류를 집어 던지면서 전수조사해 이 새끼들아 막 하면서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수학의 기본이 안 된 거야. 전수조사를 할 수 없거나 하면 불합리한 경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표본 조사를 할 거야. 그리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수학 시간에 전수조사를 배울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가 없냐면 이건 노가다 하면 되거든. 100명 전수조사하면 100명 다 조사하면 돼. 뭐 알바야? 내가 할 거 아닌데.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표본조사 할 거예요. 표본조사를 할 텐데 그러면 표본조사는 뭐냐면 모집단에서 뽑아내는 일부를 조사를 할 겁니다. 자, 근데 이 표본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 S. 샘플. 에이, 역시 무식해. 샘플이라고 하고 이 표본을 뽑는 걸 샘플링이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 가수들이 하는 샘플링, 피처링 그게 아니고 표본을 뽑아내는 걸 샘플링이라고 하는데 뽑는 걸 한글로 추출이라고 합니다. 추출 좀 무섭지 않니? 막 뇌에서 뭘 뽑을 것 같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추출은 임의 추출이라고 해요.
용어 정확히 알아야 돼. 임의 추출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확하게 이 모집단에서 내가 뽑을 텐데 뽑을 확률이 동일하게 뽑는 걸 말합니다. 감이 안 오지? 감이 안 오는데 예를 들면 제가 당신네 학교에서 평균 수학 성적을 조사하고 싶어. 그러면 가장 조금 이상적인 방법, 이때는 이상적인 방법이 맞죠. 전수조사를 하면 돼. 근데 그럴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몇 명만 제가 점수를 조사를 하겠죠. 몇 명을 점수를 조사를 하는데 임의 추출이라는 얘기는 여기서 중간, 여기서 중간, 여기서 중간, 여기서 중간 한 명씩 뽑아서 조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절대 왜 가끔 여러분들 학교에 있지 않습니까? 이마에 나 이과 1등임 딱 써있는 그 포스만 봐도 공부 개 잘하게 생긴 애를 제가 이렇게 뽑아서 점수를 조사하면 안 되죠. 공부 잘하게 생긴 애들이 어느 정도 좀 그 적절한 외모의 특징이 있어. 아니 설마 막 문신하고 일단 여기 막 목걸이 액상담배 끼고 다니는 애들 공부 못하겠지. 제가 그런 애들만 뽑아서 조사하면 성적이 안 나올 거 아니야. 그걸 배제하고 수학적으로 정확히 동등한 확률을 뽑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오케이? 감정이 섞이지 않고 정확하게. 자, 이걸 샘플링이라고 하고 임의 추출의 방법에는 잘 들어. 자, 정신 차리고 두 가지 있어요. 이게 확률 시간에는 굉장히 열심히 구분을 합니다. 복원 추출이랑 비복원 추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10장의 제비가 있다고 합시다.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이 중에 한 장이 당첨 제비라고 했을 때 누군가 순서대로 뽑아가는데 원상복구를 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맨 첫 사람이 당첨 제비를 뽑는 순간 뒤에는 다 꽝이죠. 이걸 비복원 추출이라고 할 것 같아? 복원 추출이라고 할 것 같아?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겠지. 원상복구 시키지 않는 상태에서. 복원 추출은 한 명이 무언가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고 잘 섞어서 다시 무언가 제비를 뽑고 얘가 확인하면 다시 집어넣고 또 잘 섞고 또 뽑는 걸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그럼 상식적으로 통계는 복원 추출이 많을까? 비복원 추출이 많을까? 일반적으로 복원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복원 추출, 복원 추출을 정확히 구분해야 되는 건 사실 확률 단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라는 말을 쓸 때는 100에 99는 그렇다. 그러니까 원상복구 시켜놓겠다. 자, 그거고 이제 잘 보시오. 그러면 이렇게 뽑는 걸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요리사라서 음식을 100인분을 한다고 쳐봐. 그럼 음식을 하다 간을 봐야 되지 않아? 근데 전수조사는 간을 하려고 100인분을 다 쳐먹는 거예요. 짠가? 여기는 짠가? 여기는 짠가? 이게 전수조사고 표본조사는 내가 간을 했어. 100인분을. 그럼 잘 저은 다음에 한 국자만 떠먹지 않아? 한 국자만 딱 떠먹고 간이 돼 있으면 전체 집단도 간이 잘 됐다라고 판단하고 요리를 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때도 전수조사는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100인분을 전수조사하면 배 터져 죽겠죠. 이거 다 먹고. 이런 걸 이제 표본조사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국을 떠서 먹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국을 떠서 먹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하는데 내가 소금을 이만큼 넣자마자 거기 떠먹으면 개짜겠지. 당연히 안 돼. 넣고 휘젓고 랜덤으로 이렇게 뜨는 걸 임의 추출이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표본입니다. 그럼 제가 띄워왔어. 표본을 이렇게 뽑는 걸 뭐라고 한다고? 추출. 임의 추출, 그 중에 임의 추출은 수학적으로 동일하게 뽑는 건데 일반적으로 통계에선 복원 추출을 말한다라는 거고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이제 국은 됐고 이게 성적이라고 봅시다. 성적. 그럼 제가 리서치 회사 대표예요. 나중에 통계회사를 차렸어. 야 저기 행신고 가서 성적 조사해와 했더니 우리 팀원이 갔어요. 가서 한 명 보고 너 몇 점이니? 73점. 여기 평균 73점이요. 이게 말이 돼 안 돼? 해고사유죠. 말이 안 돼. 왜 말이 안 되겠니? 너무 작게 추출하지 않았어? 한 명 물어보고 전체 집단의 성질을 유추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내가 몇 번이나 뽑아서 확인할 거냐? 그걸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국어적으로는 왠지 표본의 개수가 맞아 보이지만 수학에서는 표본의 크기라고 해요. 오케이. 표본을 제가 이렇게 이건 몇 개 뽑았다는 얘기지? 그럼 n개. 여기서 n을 표본의 크기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좀 이어서 하자. 자꾸 윤빈이가 마음에 걸리네. 내가 잠깐 쉬었다가